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명상 인터뷰 다시 삶. 안녕하십니까? 다시 삶의 안내자 이정훈입니다. 가을이 길게 늘어진 이곳은 양주 일영역입니다. 더는 기차가 서지 않는 무배차 간이역이지만 이곳엔 삶을 위해 달리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역에 서 있으니 노년을 기차 여행으로 보내다 결국 기차역에서 죽은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이 생각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기차는 어디에 서 있나요? 그곳이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삶, 오늘은 송수용 작가와 함께 마지막을 위한 완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뭐 제가 5권의 책을 썼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작가님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이력을 보면 교육 전문가이시고 기업 CEO이시고 네. 게다가 지금은 인기 유튜버로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에너지들이 네.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뭐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게 사실 다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일들이고 결국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받는 것은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매트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해주고 또 작가로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메일이나 뭐 편지나 이런 걸로 작가님 글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또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으로 올 때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거죠. 제가 알기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글과 강연을 통해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뤄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네. 또 유명하시고요. 그 가운데 음. 몇몇 사례가 음. 좀 있으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 그동안에 참 제가 이제 이런 코칭을 통해서 배출한 분들이 거의 한 400 몇십 명이 이르는데 한 5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 그래서 다짜고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본인 딸이 25살인데 일주일에 7번 술을 먹는데요. 근데 아침 7시까지 먹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과정을 갔는데 그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딸은 엄마가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한테 교육을 이제 코칭을 좀 받으러 왔어요. 받고 완전히 이제 엄마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왔더라고. 엄마가 변화된 걸 보고 본인도 좀 바뀌고 싶다고. 그래서 25살 때 그 친구가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이 막 시커매가지고 막 눈도 막 이렇게 초점이 없고 그리고 일단 사람을 잘 못 쳐다봐.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 관계를 많이 안 해온 거죠. 그런데 이 딱 6주, 부산에서 6주 교육을 하는데 6주 교육 딱 마치고 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지금은 강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상 편집을 해. 영상 편집 전문가가 됐고요. 지금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책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25살 때 일주일에 7번 먹던 여성이에요. 이 여자 청년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약 한 1년 9개월 만에 이 26살이 돼가지고 이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영상 편집 전문가가 됐다는 게 정말 저 너무 놀랍죠. 기적 같은 일이죠. 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단시간에 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너무 놀라운 것 같고요. 요즘 보면 사실 뭐 헬조선이다 이런 말이 많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대에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저 청년뿐만 아니라 음.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음. 좀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제일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저는 사람마다 행복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선생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딱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당황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행복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행복이란 단어는 많이 썼는데 한 번도 행복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제가 답변을 못 할 때 이렇게 지금까지 언제 행복했었는지 한번 그 사례를 이야기해 줄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매일 엄마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술 마시던 아버지가 어린이날 저를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무등을 태워주면서 놀이기구를 태워준 적이 있어요.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례를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아무리 불행해도 모든 사람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매일 학대만 당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밤에 누웠는데 뭐 이 별빛이 딱 보이면서 저 별빛이 정말 저렇게 빛나는구나. 이런 어떤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을 자기가 떠올릴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항상 우울한 장면만 맞아요. 보게 되고 우울함에 빠져 있는데 맞아요.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행복한 것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면의 밝음이 찾아온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인 거 시청자들에게 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이란 한정적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죽음이 행복할 수는 없어도 음. 이제 후회는 없어야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인생은 끊임없이 나한테 과제를 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나오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또 애를 낳으면 걔를 키워야 되고 이제 걔를 또 취업시켜야 돼. 걔를 결혼시켜야 돼.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나한테 과제를 줘. 과제. 이걸 해라. 이걸 해야 된다. 과제와 의무를 주는데 내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놓지 않으면은 항상 슈드란 해야 되는 거. 슈드의 목록들이 내 과제, 인생의 과제의 목록들이 계속해서 나를 이 숙제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이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은 남들이 요구하는 삶, 남들이 나한테 부탁하는 삶, 남들이 나한테 요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놓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원하는 게 없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건 카페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뭐 외부 자연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 공간을 확보하고 백지가 필요해요. 백지를 꺼내놓고 이렇게 펜을 하나 해서 선을 그어요. 십자가를 딱 긋고 이쪽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쪽에는 내가 되고 싶은 거, 이쪽에는 내가 가고 싶은 거, 이쪽에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제가 목록을 4개로 나눴는데 이 목록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요. 목록을 먼저 써놔. 그리고 걔를 한참 쳐다봐요. 가만히 쳐다봐요. 가만히.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걔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동안에 뭐 테레비도 보고 뭐
강연도 듣고 뭐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야,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지? 그 목록들이 떠올라요. 떠오를 때마다 하나씩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서서히 목록이 이제 찾으면서 그 목록들이 나와요. 그 목록들을 나중에 또 찬찬히 보면 야,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질문을 안 하고 살았던.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정말 도움이 바로 될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바로 한번 그려서 네네. 작가님 말씀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작가님은 성공하셨어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네, 작가님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성공적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지 작가님만의 정의가 있다면 네. 무엇일까요? 정말 이건 중요한 질문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는 행복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사람들은 성공을 쫓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성공했냐? 주변에서는 성공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성공했어요. 자,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저는 사실 돈은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차도 그냥 그냥 보통 차예요. 그냥 외제차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돈은 별로 없고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그렇게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좋아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28번 면접에서 떨어졌다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29번째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던 사람이 저를 만나서 4주, 5주 만나고 나면 나중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올해 51 정도 됐는데 40살부터 제가 이 작가 글을 쓰고 또 코칭을 하고 강연하는 일을 했는데 이 강연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원하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직업이 있을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전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7년 정도 했다고 봐야죠. 17년 정도의 직장 생활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성공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본인이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 얼마나 가졌느냐 또 뭘 이렇게 했느냐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삶이 이렇게 만족한 거 그리고 보람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서 알랭드 보통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네, 성공이란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운 것. 네. 우리 성공했네. 지금 우리 너무 평화로워. 저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네. 제가 또 작가님의 삶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정열적으로 살아오셨는데 이 이후의 삶, 우리가 오늘 웰 엔딩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노년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살아가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미 꿈을 다 이루었고 지금 저는 비전을 이뤘어요. 저는 현재 저의 삶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의 자존감을 되찾아주고 또 그들의 미래를 보지 못할 때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강연과 작가와 교육 일을 하고 있지만 교육 기업을 만드는 것은 저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서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키우는 거. 그게 이제 제 꿈이고 지금은 이제 제 연구실에 다실도 있고 제 연구실도 있고 강연장도 있고 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삶은 이 꿈에서 내가 다른 욕심이 들어오거나 다른 세상에 대한 욕망이 들어와서 현재의 삶을 망치지 않고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초심이 엔딩까지 잘 갈 때 그게 웰 엔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웰 엔딩 페스티벌이고 오늘 네. 말씀해주신 걸 쭉 들어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네. 예전 제가 얼핏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죽음을 생각하셨던 분의 삶을 또 바꿔주신 경험이 네. 있으시다고 하셔서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언젠가 한 여성분이 오셨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손이 없는 거예요. 한쪽 손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굴도 너무 곧 죽을 사람처럼 얼굴도 너무 막 검었고 막 힘들어하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눴더니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고 장애인 부부가 만나서 잘 살았는데 남편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으로 이분이 피부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목탁 두드리면서 시주 받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오시더니 본인을 딱 보더니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대요. 이걸 두들기면서 너는 왜 그럴 몰골로 사냐.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러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또 남편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가족들이 3-4명이 모여서 그냥 하루 만에 끝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엄마 눈을 딱 보니까 눈빛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등 뒤에 가서 엄마를 싹 안더래. 그러더니 엄마 내가 잘할게. 근데 그때 아들의 눈물이 등허리에 딱 흘러내리는데 자기는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남편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체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의학 석사를 받아요. 석사를 받고 마음이 힘들 때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가서 마음을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상황을 이야기한 거야. 아무한테도 남편 사망한 걸 이야기 안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어떤 분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에 돌아가면 바로 송수영 작가님을 찾아가시오.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교육을 받고 완전히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 비전을 딱 정한 다음에 지금은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완전히 전문 방송인처럼 유튜브를 해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편의 죽음 이것을 본인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런 이겨낸 아주 좋은 사례가 됐죠. 작가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고요. 맞아요. 자영업자들 폐업,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올 6월까지 자살자 수가 6,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시리에 빠진 그리고 좌절한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께서 꼭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 왔을 때 너무 힘들었고 저도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 모든 게 다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줌이라는 툴을 찾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강연을 할 때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또 싱가포르에서 들어오고 오히려 이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말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패러다임이 변화될 때는 나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이거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코로나가 올 거거든요. 이게 이 작은 변화 하나를 보고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힘든 거를 힘들어만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더 큰 거 오면은 완전히 그땐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 큰 흐름이 변화가 되는구나. 이럴 때 내가 아플 때 공부해야 돼요. 아플 때 공부해야 돼. 그래서 꼭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지나간다. 그리고 아플 때 공부해야 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씀 저도 꼭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네.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짧게 아까 웰 엔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가님 인생의 웰 엔딩,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사실 저는 웰 엔딩의 이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1998년 말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란 책을 제가 읽게 돼요. 구본영 선생님의.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읽고 내가 언젠가 조직을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10년 후에 조직을 떠나서 1인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1인 기업으로 살아갈 때 우연히 카페에서 구본영 선생님이 만나요. 카페 갔다가.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부탁을 드려서 들이대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의 멘토였는데 그분이 멘토라고 인정해 준 건 아니지만 나 혼자 스타로 바라보는 멘토였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장례식장에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앉을 공간이 없었어요. 왜 공간이 없었냐? 그 제자들이 꽉 차 있는 거야. 제자들이 서 있는데 장례식장에 이게 앉을 틈이 없어. 다 서 있는데. 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근데 그 구본영 선생님의 제자들은 구본영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형식적으로 진심으로 존경한다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 엔딩 장면을 떠올렸어요. 아,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제자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빽빽하게 서서 앉을 데가 없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아, 내가 저 작가님으로 인해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나의 죽음을 기뻐하고 또 저와 같은 삶을 본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장면이 제가 생각하는 웰 엔딩의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던 웰 엔딩에 대한 정의 중에서 제일 근사했던 정의가 아닌가 싶고요.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더 많은 제자 그리고 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아마도 나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닐까요? 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